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착하게 대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잘해줄수록 시험에 들게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넘어서는 경우 말이죠.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그 답답함,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삼켜야 하는 긴장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불편함,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존중받는데 정작 조화를 원하는 나만 끊임없이 짓밟히는 듯한 좌절감까지. 이 모든 감정의 이면에는 불편하지만 진실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430여 년 전 마키아벨리는 사랑받을 수 없다면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친절함보다는 두려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본래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약속이 아닌 한계에 반응하고 복종이 아닌 힘에 감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폭군이나 나르시시스트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기만 한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 친절함 뒤에 확고한 존재감이 없다면 바다에 피를 흘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상어는 결국 피냄새를 맡게 될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무시당하는 것에 지치고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질을 유지하면서 강인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친절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환상을 깨고 두려움, 존중, 그리고 권위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한계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친절함 뒤에 숨겨진 힘, 그 의미를 존중합니다. 착하게 대하고, 친절하고, 갈등을 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 당연히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오류입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의도가 아닌 권위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권위는 태도, 단호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통해 구축됩니다.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두려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누군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주저없이 물러날 때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상대방의 뇌는 이것을 넘지 말아야 할 선, 정의 울타리가 쳐진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니 라고 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웃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정감이 아닌 만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만만함은 곧 이용당하기 쉽다는 신호가 됩니다. 두려움과 존중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협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힘이 아닌 위장된 약점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강인함은 자제력, 단호한 침묵, 스스로를 정당화할 필요 없는 확고한 눈빛, 그리고 흔들림 없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가 쾌락을 위해 잔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즉 사람들은 호의는 쉽게 잊지만 선을 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든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는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직장, 친구, 연인 관계에서 이러한 역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내적 갈등 중 하나인 친절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제 나의 친절이 약점이 되는지, 정의롭게 행동하려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가능한 한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시하면 세상이 똑같이 보답할 거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별 없는 친절은 미끼가 됩니다. 그리고 포식자들은 마치 사냥개가 공포를 맞는 것처럼 그 친절을 감지합니다. 잔인하고 조용하며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착하게 행동할수록 더욱 취약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착한 건가? 착하게 굴지 않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강해지는 것이 나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힘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모르고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친절은 미덕이 아닌 순진함입니다. 착한 사람들을 감정의 노예로 가두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저와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친절이 약점으로 오해받았던 경험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이 함정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착한 사람, 양보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상대가 자격이 없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평화로운 사람과 순종적인 사람을 혼동하게 되고 점차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불균형적인 관계에 갇히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치라고 부릅니다. 좋은 사람, 호감 가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다른 사람의 존중을 잃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착한 것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친절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잔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선을 넘지 않고 어떻게 존중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을 샀거나 경멸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존중, 심지어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누구였으며 왜 그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멘토가 될 수 있을까요?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 배신, 내전, 부패한 궁정, 그리고 거짓된 동맹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았던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외면하는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정의로운 자가 아닌 현실을 꿰뚫어 보는 자의 손에 권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그의 대표작이 탄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증오하고 누군가는 그를 존경하지만 어리석은 자들만이 그를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급진적인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통치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썼다면 그는 통치자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서 순진한 이상주의는
실패로 가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든 자신의 삶이든 통치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 이면에 숨겨진 규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무분별한 잔인함을 장려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은 불안정하고 조건적이며 깨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이익을 가져다 줄 때,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당신이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순간 증발해버립니다. 반면에 지혜롭게 사용되는 두려움은 경계를 만듭니다. 존중의 여백, 학대와 조종, 배신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파괴의 무기가 아닌 보호의 벽으로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지도자 혹은 개인은 결국 배신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경계심도 없고, 경계심이 없으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추악한 면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균형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두려움만 주는 통치자는 반란의 씨앗을 뿌리게 되므로 두려움은 적절히 조절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존중받는 데 있고, 존중은 단호함, 전략, 그리고 자제력의 정교한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무자비한 잔혹함이 아닌 냉철한 판단력을 강조했습니다. 증오에 휩싸인 리더는 결국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현명하게 두려움을 활용하는 리더는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아무도 감히 그를 얕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내심의 한계까지 시험당하는 사람인가요? 답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법.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견고한 개인적 권위를 구축하는 법. 당신이 고함을 질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침묵을 유도하는 법 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진정한 권위의 기술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바로 지금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경계를 걷지 못하면 모든 권력 관계를 파괴하는 두 극단, 즉 학대를 부르는 수동성이나 반항을 일으키는 폭정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균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소수만이 숙달하는 기술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끊임없는 공포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경이 아닌 공포입니다. 그리고 공포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자가 무엇보다 미움받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조용한 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은 견딜 수 있지만 굴욕은 오랫동안 참지 못합니다.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정한 한계를 사람들이 감히 넘지 못할 정도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당신을 뒤에서 공격하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명확하고 당당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설명할 필요 없이 사람들에게 무례함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다는 것, 당신의 부재가 느껴진다는 것, 당신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 변명 없이 불필요한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 이미 이해했지만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적 영역을 되찾고 다른 사람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을 것임을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증명합니다.
직접적인 대립 없이 조용히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이것을 잠재적 힘이라고 합니다. 행사하지 않을 때에도 존재하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움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반응, 한계를 침착하고 단호하게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고함이나 위협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시험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가장 민감한 영역, 즉 복종, 대립에 대한 두려움, 진정한 한계 설정의 어려움과 같은 심리적 패턴이 생겨나는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감정적 경험이 어떻게 당신이 존경받는 것을 방해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악순환을 깨고 더 강하고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융의 핵심 사상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제 전자책 그림자 너머로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존경받고 단호하고 적절한 두려움을 불어넣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으니 이제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남기 위해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웁니다. 비록 미묘하게나마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과 같고 반박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며 동의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 처벌의 이유가 된다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쓰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사랑을 잃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어른들이 됩니다. 이것은 심리적 독이며 당신을 감정의 노예로 만드는 무의식적인 각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이 패턴을 반복할수록 더 깊이 뿌리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네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할 때마다 불의가 커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후회하지 않아도 용서할 때마다 학대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존경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굳건함 없이는 외적인 권위도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으면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아무도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은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곳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어 적응하려고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씩 해체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닌 전략, 존재감, 진실로 말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할 것입니다. 당신을 무례하고 차갑고 거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세의 변화는 당신의 수동성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으세요. 당신을 이용하기만 했던 사람들을 잃는 것은 해방입니다.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게 되면 외부 세계가 반응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지치게 했던 관계는 해소되거나 변화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경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과도하게 접근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은 항상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무언가입니다. 당신은 심리학, 철학, 행동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장 혐오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호하게 지휘하면서도 어떻게 명석함, 존경심, 그리고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부터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거나 감정적인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진실은 간단하지만 잔혹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당신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폭군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고 보이지 않는 벽처럼 한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게는 안 통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단호한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소리 지르거나 과시할 필요가 없는, 하지만 공기 중에서, 당신의 자세에서, 당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존경받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조건적이며 숨겨진 의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제대로 구축되면 지속됩니다. 유지됩니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닌 당신 자신의 내면의 주권입니다. 착하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당신의 친절함에는 검과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냉소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잃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됩니다. 깊이 사랑하지만 이용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하지만 잊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정확한 순간에 물러설 줄 알고 바로 그 때문에 다시는 과소평가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느끼나요? 직장, 가족, 연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답변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어디에서 약한지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닿았다면,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진정한 충격을 주었다면 당신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무엇을 배웠고 그것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당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자기 발견과 강화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존경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